어느덧 가을을 이을 정도로 차가운 바람이 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짓수 기초편과 입문편은 2013년에 녹화했으나 그동안 여러가지 바쁜 일이 있어 이제야 편집 후 업로드할 수 있었습니다. 댓글로 성원을 아끼시지 않은 구독자분들을 많이 기다리게 해드려서 정말 미안합니다. 주변의 요청으로 강좌 재개를 하려고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 구독자 수가 4,604명, 총 조회수가 79만 9,101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것을 늦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제작에 참여하여 도움을 준 제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하여 그동안 달린 댓글에 답변을 상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편과 입문편은 그동안 달린 댓글에 답글을 달아왔으나 약간 부족한 듯하여 부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다른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앞으로는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할 계획이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올 것 같은 가을날 건강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초편, 기초적인 방어와 공격에 댓글 다른 거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1년 전에 올리신 건데, 아니 바닥이 매트라도 까시지? 라고 올려주셨네요. 그때 제가 답글을 음, 바닥 무늬 때문에 가끔 오해하시는데 마루가 아니라 매트입니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일반 노란색하고 초록색으로 했었을 거예요. 근데 매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갈라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꿨습니다. 바꾸면서 어, 마룻바닥 그런 무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무늬로 돼 있어서 기존의 체육관 바닥을 보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오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마룻바닥이 아니고 매트입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 발로 상대를 잡고 누울 때 확 넘어지면 제가 더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누워야 되죠? 그래서 제가 답글을 셀프 가드를 얘기하는 건가요? 상대를 먼저 당기고 상대가 버틸 때 시도하면 천천히 내려오게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베드에 뒤치기 시도하며 가드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했습니다. 발로 상대를 잡고 누울 때, 발로 상대를 잡고 누울 때 확 넘어지면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한 게 베드 뒤치기를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셀프 가드를 얘기하는 건가 이게 헷갈렸는데 셀프 가드라고 생각하고 했을 때 상대를 밀었다가 상대가 날 밀어올 때 뒤로 누우면은 세게 바닥에 떨어지겠죠. 근데 내가 상대를 당겼다가 상대가 안 당겨지려고 뒤로 가려고 할 때 내가 누우면은 상대가 날 당기고 있으니까 뭐 천천히 내려가게 되겠죠. 근데 이게 물어보시는 게 어떤 거에서 물어보는지 확실히 얘기를 안 해주셔서 근데 글쎄요 그 영상에는 아마 셀프 가드를 말하는 글쎄요 그거는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에, 질문을 다시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배대 뒤치기는 제가 유도를 배우는데 유도에서도 배대 뒤치기 하는데요. 배대 뒤치기는 제가 유도를 배우는데 유도에서도 배대 뒤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배대 뒤치기는 제가 유도를 배우는데 유도에서도 배대 뭐 당연히 있죠. 유도랑 주짓수랑 뿌리가 같으니까 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하하님이라고 1년 전에 달아주셨는데 저기 근데 강좌하시는 분 주짓수 외에 유도 경험도 있으신 분이신가요? 제가 이제 답글을 유도는 학창시절 선수에게 처음 배웠고 지금도 틈틈이 배우고 있습니다. 유도는 뭐 어릴 적에 이렇게 운동하면서도 이렇게 유도하시는 분들한테 좀 배웠고 그다음에 대학교 학창 시절 때도 이제 선수들 출신들한테 조금씩 배우고 그리고 뭐 제자들 들어오는데 이제 유도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용인대, 한체대 뭐 이런 데서 운동 뭐 엘리트 체육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뭐 배울 거 있으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주 뭐 실력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유도와 주짓수와 똑같이 이렇게 기술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게 주짓수는 이제 그라운드에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주짓수 전문 학원도 아니고 MMA 체육관, 코탑, 팀태클 같은 곳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가로 열고 이렇게 해놨어요. 코탑, 팀태클 같은 곳 이렇게 주짓수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승단해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어, 코리안 탑팀 팀태클에서도 주짓수 코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쪽에서 이렇게 오셔서 하는 것 같은데 주짓수 전문을 하신 분들이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아마 승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코리안 탑팀하고 팀테크에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 넘어뜨리려고 더블레그 들어가면 계속 목 잡혀서 역으로 당하던데 어떻게 하나요? 정면 태클 더블렉 테이크다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목이 잡혀서 역으로 당한다는 건 아마 길로틴 초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상대가 태클 들어오면 내 옆구리에 있는 목을 이제 방어자가 목을 붙잡고서 목을 이제 조르거나 꺾는 기술인데 길로틴의 형태로 목을 잡히면 위험합니다. 예방을 위해 귀를 상대의 몸에 바짝 붙이고 머리를 세워서 눌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길로틴이라는 기술은 에, 상대의 목을 잡고 원래 길로틴이 단두대잖아요. 단두대 이렇게 위에서 칼날이 떨어져서 목을 치는 그런 형태의 사형 기구인데 상대 움직이지 못하게 이제 나무로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서 상대 사람 목을 이렇게 고정을 하죠. 그래서 상대 목을 이렇게 동그랗게 잡는 게 길로틴 그 형태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이름이. 머리가 숙여지면은 당하기 쉬워요. 머리를 세우면은 이렇게 감다가도 머리가 바짝 들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어깨가 뜨게 됩니다. 어깨가 떠서 오히려 길로틴을 잡으려다가 상대한테 뭐 백을 잡히거나 뭐 들어 올려지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클 들어갈 때 뭐 주의해야죠. 상대한테 목이 잡히지 않도록 뭐 귀를 바짝 붙이고 머리를 바짝 세워서 어, 길로틴을 방어하는 방법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년 전에 다른 댓글인데 이거 힘없는 여고딩도 가능할까요? 그래서 제가 답글을 힘을 기르고 기술이 숙달되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에, 힘없는 여고딩도 가능할까요? 하셨는데 모든 운동은 또 체력적인 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체력이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면서 또 체력을 길러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도 할 수 있고 점점 힘을 길러가는 거죠. 힘을 길러가면서 기존에 운동을 하지 않았던 나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성장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마지막 엉덩이로 돌려넘길 때 목을 잡으면 빠질 수도 있기에 가장 확실한 건 팔이 겨드랑이 안을 파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엉치거리 말인가요? 겨드랑이를 껴서 맺히는 기술도 있습니다. 목을 잡는 것이 아니고 상대의 머리가 숙여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답글을 달았어요. 이제 흔히 엉치거리라고 이제 많이 하는데 겨드랑이에 걸어서 맺히는 기술도 있고 또 목 쪽을 이렇게 해서 넘기는 기술도 있어요. 근데 목을 감는다기보다는 상대가 숙여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를 넘기려면 머리가 낮아지고 엉덩이가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상대가 머리를 세우고 버티면은 넘기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머리 쪽을 눌러서 제압하고 그 다음에 내 엉덩이가 들어가서 다리와 허리 힘으로 튕겨가지고 하체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는 숙여지고 하체는 올라가니까 상대가 한 바퀴 돌아서 떨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중3 여자아이가 배우면 너무 어린가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달았고, 어, 아까 얘기한 거랑 같습니다. 빨리 배우면 또 좋아요. 천천히 뭐 나이 들어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좀 빨리 배우면은 더 높은 경지에 올 수가 있겠죠. 취미가 아니고 뭐 직업으로 가질 수도 있게 되고 뭐 이 운동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그다음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초6인데 이렇게 적어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데 해볼 만한가요? 초6이 거의 70kg. 그래도 운동신경도 좋고 태권도를 8년 동안 오래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적부터 배우면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댓글을 달았죠. 운동 어릴 때부터 배우면 좋습니다. 그 체중도 조절할 수 있고, 지금 또 운동신경 좋다 그러고 태권도도 오래 했다고 하니까 아주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와 체급 차이가 나면 매치기가 힘든가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상대와 체급 차이가 나면 뭐 다른 운동, 모든 운동이 다 힘들죠. 근데 자기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뭐 큰 상대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경지에 이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무술이라는 것이 적은 힘으로 큰 효과를 내고 뭐 나보다 강한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을 이렇게 찾아온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은 그 같은 수련 정도면은 힘들겠죠. 뭐 같은 실력이면 하지만은 또 열심히 해갖고 실력으로 압도하면은 나보다 큰 상대도 맺힐 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유도 다리 잡는 게 되었던데 아니던가요? 유도에서 다리 잡는 거는 이제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다리 잡는 기술은 금지됐고 다 이게 손이 시합 들은 얘기인데 시합 나가서 이렇게 손이 어떻게 실수로 닿았는데 그것도 네, 심판이 중지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어요. 주짓수와 합기도는 뭔 차이인가요? 음, 뭐 이거는 워낙에 깊이 들어가면 너무 길 것 같은데 우리나라 합기도가 있고 이제 일본은 이제 아이키도라고 하는데 아이키도에서 이제 합기도로 넘어왔다고 해요. 에, 좀 뭐 너무 이거는 깊이 들어갈 것 같은데 주짓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형태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상대를 서 있는 상대를 넘어뜨려서 내가 유리한 자세로 가고 유리한 자세에서 상대를 제압한 다음에 관절 꺾기나 조르기를 하여 상대를 제압하는 거고요. 일본 아이키도는 사실 상대가 칼을 들었을 때를 생각해가지고 기술이 만들어져 있죠. 칼이 상대가 칼로 내려치거나 상대가 칼을 쥐고 있는 손을 내가 잡거나 아니면 내가 칼을 들고 있는데 상대가 붙잡아서 뺏으려고 할 때 그거를 효과적으로 어, 제압하는 거 상대를 넘길 수도 있고 뭐 꺾을 수도 있고 뭐 그리고 우리나라 합기도는 그런 기술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무술들과 합쳐져서 발차기나 뭐 여러 가지 손기술들이 섞여서 역사적으로 좀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그거는 음, 뭐 얼마든지 이제 영상을 찾아보시면 보시면 알 거예요. 어떤 건지. 주먹이 휘두르면서 날아오지 않고 잽일자로 날아오면 어떡하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주먹을 휘두르는 것도 뭐 몸을 돌려서 휘두를 수도 있고 뭐 똑바로 지를 수도 있고 뭐 속임수를 주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기술이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아주 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어떤 운동 자체가 상대가 공격을 하거나 또는 내가 방어해서 대치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염두해서 영상을 찍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 너무 길어지겠죠. 뭐 그래서 뭐 정면으로 들어오면은 보통 태클 많이 들어가죠. 머리를 숙여서 태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 기술을 쓰려면 그래도 힘이 세야 되지 않을까요? 답글을 효과적으로 힘을 내는 것을 기술이라고 합니다. 가끔은 기술과 힘을 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술이라는 것은 효과적으로 큰 힘을 내기 위한 거죠. 결국은 힘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치에 맞는 동작으로 내는 힘이냐, 아니면 오랜 경력으로 내가 쌓아온 훈련이 쌓여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힘을 내느냐 이런 차이죠. 그거를 이제 기술이라고 하죠. 그 뭐, 아, 이것도 힘이네. 뭐, 이거 뭐 마술로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게, 똑같은 스포츠입니다. 다른 거와 같은.
넘어갈 때 안 아프나요? 낙법이 있어도 맨바닥은 아플 텐데. 그래서 맨바닥은 아니고요. 그 고무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도 뭐 낙법을 못하면 이제 아프겠죠. 낙법을 해도 아픕니다. 많이 이렇게 넘어가면. 손목이 안 좋아서 팔굽혀펴기 같은 거 하면서 꺾이는 것도 손목이 아픈데요. 그래도 주짓수 배우는데 문제 없을까요?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손목이 원래 아프신 것 같아요. 손목이 원래 안 좋은데 팔굽혀기만 해도 아프대요. 네. 주짓수 배우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그래서 손목을 먼저 치료하기 바란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격한 운동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이렇게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면은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기술 연습하고 뭐 간단히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스파링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스파링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힘을 더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아픈 데가 이렇게 좀 낫고서 스파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 배우고 연습하는 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기술 이름이 뭔가요? 태클 다음 기술이요. 무릎 꿇으며 맺힌 기술이요. 그래서 이제 어깨 들어 맺히기 또는 어깨 맺히기라고 불리는 기술입니다. 유도 용어는 카타구르마라고 합니다. 상대의 하단으로 들어가면서 맺히는 기술이죠. 뭐 레슬링에도 있고 에, 상대 허를 찌르는 아주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어치기 할 때 실제에서 쓰면 어디 크게 다치나요? 외웠긴 한데 쓰다가 사람 뼈 부러지게 할까봐 겁나는데 안 부러지나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상대한테 업어치기를 하면 크게 다치는가를 물어본 것 같아요. 외웠긴 한데는 배웠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 사람 뼈 부러지게 할까봐 겁나는데 안 부러지나요? 겁- 겁나시면은 안 하시면 됩니다. 사람을 뭐 운동이 아니고 이렇게 약속된 장소에서 하는 스파링이 아니고 이렇게 사람을 맺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 업어치기는 상대를 땅으로 끌어들이는 목적이지만 상대의 신체 능력, 운동 경력, 지면의 상태에 따라 중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면 절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간혹 이제 길에서 이렇게 싸우고 들어오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자들도 그렇고 그런데 안 좋습니다. 사람 다치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다치게 하면 맞아도 안 되겠지만 다치게 하면 뭐 정신적으로나 뭐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보고 상대한테도 미안하고 또 안 좋은 기록이 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음, 처신을 잘하는 거죠. 뭐 불처 혐의간이라고 해서 혐의에 둘 만한 것에 몸을 두지 않고 군저 방미연이라고 해서 군저는 미연에 방지를 한다. 위험을 미연에 방지를 한다. 애초에 시비 걸릴 일이나 좀 싸움이 날 만한 장소에서는 몸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그러면 뭐하러 합니까? 이럴 수 있는데 운동이 꼭 사람을 다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깨닫거나 배우거나 그 다음에 뭐 즐거움을 느끼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꼭 뭐 호신으로만 배우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